네, 오늘 건강교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건강과 게임이에요. 건강과 게임. 사실 우리가 게임 하면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백연희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목요일 날, 유 대표님 아드님이랑 하는 프로에 제가 잠시 참여했다가 유 대표님이 아마 건강과 게임이라는 걸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나 봐요. 뭐 치매를 예방하거나, 네? 그 두뇌 활동을 개발하는 게임들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건강과 게임에 대한 주제를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요즘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온라인 게임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떠오르는 게 온라인 게임인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아날로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렇게 막 어린 시절에 뭐 구슬치기라든가 딱지치기, 공기놀이 뭐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용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를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옛날에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움직이면서 많이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냥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쵸? 게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거를 요즘은 대표적으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임과 관련돼서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볼까 해요. 고 원장님 무슨 이야기 있으세요? 게임. 특별히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또 어차피 우리는 아이가 하나니까 사실은 이제 아내는 이제 게임 같은 거를 사주지 마라.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같은 거 나오면 바로 그냥 사다 주고 이랬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닌텐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들을 조금 사준 적이 있었고, 또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아들이 뭐 특별히 게임에 많이 빠져서 뭐 게임 자체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는 없어서 크게 뭐 그런 내용은 없었고, 주로 조금 크고 나서는 그냥 우리는 같이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어릴 때는 1대2로 아내랑 아들, 이래가 1대2로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고, 아이가 조금 크고 나서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한 팀, 아들 혼자 이래가지고 또 게임을 하는 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하는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뭐 그 외에 뭐 게임 같은 거는 특별하게는 뭐 네. 없고. 그렇죠. 아주 건전하게 그 게임을 즐기셨네요. 그렇죠. 네. 박은서 선생님, 뭐 게임과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저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우리 애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놀아주는 거를 못했어요. 일단은 공감 같은 것도 그거 게임에 그러니까 아예 룰도 모르고 저도 게임의 방송에 참가를 했는데 용어도 모르고 룰도 모르고 이제 오히려 요즘 작년에까지 제가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거를 좀 게임을 했었고요. 지금은 게임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들 생각 너무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에 많이 노출돼
그쵸. 제재를 못해가지고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결론은 그런 일을 하긴 하더라고. 지금 성인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 얘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그래서 게임 하면은 저는 우리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얼마나 많이 잡으러 다녔게. 동네 게임 PC방 잡으러 다닐 정도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 정도입니다. 네. 그 어린 시절에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됐네요. 직업이랑. 예, 게임이랑. 생각 네. 못했어. 얘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그래서 정말 놀고 컴퓨터만 만졌고 게임만 했던, 정말로. 그래서 그거 키보드 자판 그거 대회도 나갈 정도로 이렇게 빨랐었거든요. 그 영타든 한타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빠르는 거 요즘 애니까. 근데 이제 위에 분들이 좀 늦죠. 아무리 빠른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위에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을 넘기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때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런. 네. 네. 백연희 선생님, 뭐 게임과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너무 많지요. 얼마나 네? 어떤 제 큰아이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아들만 둘인데요. 작은 아이가, 그렇게 학교 때는 게임을 안 하던데 조금 고등학교 공부할 시기인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리질 못했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알겠지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래. 엄마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주무시고 24시간 공부를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공부를 하다가 조금 좀 쉬어야 될 때는 그 게임이라는 걸 좀 해야 된대요. 거기에서 그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무조건 못하게 문 열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참 그게 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삼국지 같은 거 뭐 이렇게 게임 회사에서 그게 오더라고요. 조금 이제 대학교 가서 성인이 됐는데도 그게 와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게 은행 통장에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게임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얘한테 보내요. 그러면 얘가 집에서 그거를 해보고 보완할 점 이런 거를 얘가 이제 제가 해본 결과로는 이게 여기가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래요. 그 돈이.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죠. 그랬는데 이제 한 1,500 정도를 벌어놨어요. 근데 군대를 가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도 이제 그 상관들이 얘가 그걸 잘하니까 그냥 얘 거를 갖다가 빌려서 해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두고 갔어요. 엄마 이건 돈이니까 제 친구가 보은이라고 있어요. 보은이가 이거를 좀 자기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자기가 잘 지키고 좀 하겠다고 그래서 1,500만 원 되는 걸 줬어요. 얘한테요. 줬는데 이제 어느 날 거진 군대가 그때는 뭐 2년 6개월, 2년 8개월인가 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박재준 학생이 있니에요? 그래서 아니 박재준 씨가 있니에요? 그래서 군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김보은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 친구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군대 상사가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 것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미 우리 애 거 1,500만 원어치 된 걸 다 팔아먹고 군대 상사한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군대 자기네 바로 우리 아들 직속 상관이 하고 있는 거 180만 원어치를 또 빌려다가 자기 거랑 바꿔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팔아가지고요. 그분이 집어넣었어요. 절도죄로 이제 자기 게임 그거 팔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아들 어디 갔냐 그래서 군대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보은이를 경찰서에서 잡아갔대요. 잡아갔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거 1,500만 원 판 거 그거 어떻게 물어줄 테니까 우리 애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은 그거 포기했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팔았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느냐고 그냥 저는 그걸로서 친구의 의리를 끊었습니다. 군대에서 나가면 다시는 안 만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사건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상사건 180만 원인데 이게 180만 원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더라. 그래서 500만 원 그쪽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에 합의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애기 나왔어요. 그래서 깨끗이 끝나고 그 친구 군대 갔다 와서 딱 끊어버리고 안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게임을 해요. 지금 4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어머니, 할인이 아빠는요, 일주일에 한 번 게임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3시간인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3시간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이 또 있더라고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요. 그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컸는데도 성인인데도 지금 해요. 그래서 할인이 엄마만 이해해주면 뭐 내가 뭔 말을 하겠니.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이해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3시간, 2시간 하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입니다. 네. 네. 게임은 뭐 꼭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게임은. 그러네요. 예, 이제 게임 중독. 뭐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게임에 많이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안 좋은 거지만 게임도 오락이고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적당히 즐길 수 있죠, 우리가. 예. 장 소장님? 네. 네. 근데 게임이 우리나라 말로는 놀이 아니에요? 놀이. 네, 그렇죠. 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놀이나 뭐 경기 뭐. 그래서 뭐 게임 그러면 개인 게임이 있고 단체 게임이 있고 이럴 텐데 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임을 해본 거는 그 갤러그라는 게 있잖아요. 갤러그인가 이렇게 뭐 뿅뿅뿅 하는 거 있었어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81년도, 82년도, 그러니까 신입사원 저 시절인가 그때 그게 갤러그인가 뭐 이렇게 그거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퇴근하다가 그 버스 갈아타는 데에서 그 집에서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 길거리에 박스가 있잖아요. 게임기 그쵸. 박스가 있다고. 그럼 거기서 길거리에서 그 갤러그 하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뭐 PC로 한 거는 뭐 블록 깨기 정도. 저도 이렇게 전자 게임에 이렇게 심취하고 이렇게 빠져드는 성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해서 하는 게임은 이렇게 심취해 본 적은 없고, 주로 이제 뭐 저는 게임이라 그러면은 유년 시절에는 뭐 사계절 다 했죠.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장춘동 그쪽에서 이제 살았는데, 뭐 사계절이니까 뭐 여름에는 물총 놀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줄넘기 한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망까기, 술래잡기, 다방구, 이런 놀이. 네, 그거 이제 겨울에는 손이 다 부러뜨죠. 동상 걸리고 막 밖에 나가서 그냥 장갑도 안 끼고 노느라고 썰매 타기 이런 거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년 시절 때 이제 그런 놀이 했던 거 생각나고, 가족들이 한 게임은 저희가 뭐 전통 놀이 중에 윷놀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제들 모여서 뭐 고스톱을 쳤던 기억이 나요. 고스톱 뭐 명절 때 모여가지고 고스톱 섰다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라 그럴까 조금의 어떤 그 돈을 놓고 이제 그 놀이는 하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친목 도모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뭐 구기운동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 게임이라고 단체 게임인데 축구, 야구, 뭐 달리기, 배구, 탁구 이런 거를 주로 구기 종목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또 그 체육을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대신고등학교라고 그 당시에 축구나 배구를 뭐 3년패, 6년패 하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응원하러 많이 다녔어요. 장춘체육관, 효창구장 뭐 이런데 동대문 운동장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뭐 등산 이것도 뭐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외에서 하는 지금도 뭐 등산은 뭐 동호회에서 하고 하니까 그 자녀들하고의 어떤 게임에 대한 추억 그거는 애들하고 뭐 PC나 게임 이런 건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어렸을 때 그 곤충 잡기 잠자리 채 가지고 매미, 나비 잠자리 잡던 그런 애들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 게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네. 아주 귀한 역사예요. 저는 이제는 게임 하면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들 얘기를 또 하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성적이 우수한 애는 이렇게 특수반으로 분류해가지고 자율학습을 그때 전체적으로는 했는데 아들을 그때 아들의 시간을 좀 더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을 좀 전략하고 공부에 좀 몰입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고3 초창기 때 한 3개월을 아들을 픽업을 했어요. 한 11시에 가가지고 픽업을 하고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아들이 한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게임을 하더라고요. 고3인데도. 그래서 제가 3개월 지난 후에 그랬어요. 엄마는 네가 고3이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시간을 좀 전략해 주려고 엄마가 너를 픽업을 했다. 근데 엄마 시간도 소중하다. 난 네가 이렇게 새벽까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이제 픽업을 안 할 것이다.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픽업을 중단했는데도 그러니까 얘는 아침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침이면은. 왜냐면 새벽에 잠이 드니까. 그냥 게임이 그때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고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너무나 새벽까지 하니까. 몰입하네.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냥 몇 번을 요리하다가 가서 깨우고 또 안 일어났어. 또 가서 깨우고 또 깨우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고요. 근데 저도 한동안 제가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몇 개월이.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근데 모든 거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잠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게임이 어떤 힘든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잠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면은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적으로 안 좋거나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는
중독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48세 되신 기업가가 게임에 중독이 됐대요. 며칠째 게임을 하셨는데 왜 이분이 게임에 중독됐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금도 회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내나 가족한테 털어놓고 여보 우리 이렇게 나도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거를 감당하려니까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이 사람은 게임으로 도피를 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왜 게임을 하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그런 어떤 지금 사업이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어떤 하나의 도피처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금방 이렇게 치유는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게 그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해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면 문제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적당히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나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게임이라는 게 주로 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정적으로 좀 앉아서 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는 친구의 아들은 스타크래프트인가요? 그런 게임이 있죠. 그게 이제는 영어로만 돼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거의 영어를 독학을 했어요. 네. 그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게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개발이 되나 봐요. 치매 예방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이에 맞는 게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온라인 게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다 보면 다음에 하면 잘할 것 같고 또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을 적정한 시간에 딱 스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임이라는 게. 좀 더 하면 잘할 것 같고. 네? 근데 그 게임만큼 공정한 게 없다고 하네요. 게임만큼 공정한 게. 그리고 게임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어떤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게임을 이렇게 접하신 적이 있나요? 공 원장님? 게임을 전혀 안 하시죠? 예, 뭐 전혀. 마이크 꺼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에서 게임 하는 거는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뭐 여유도 없고. 시간 자체가 뭐 무료할 시간이나 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런 시간도 없어서 일단은 안 하고 대신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꾼 거는 있습니다. 뭐 요게 지금 요 책인데요. 게임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두꺼운 책인데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이거 예, 제인 맥고니걸이라는 분이 한 건데 옛날에 그 유영진 대표가 추천을 했던지 그때 게임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요 네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일단은 제가 바꾼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처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가 컴퓨터를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노트북을. 그럴 때 노트북을 사줘라.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책을 보고 사실은 생각은 일단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그랬는데, 어떤 방법하고 방향,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게 얼마만큼이 도피를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방법,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깨울 수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그런 쪽이었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기의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거리가 더 나간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깨워요.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냥 하루만, 이틀만 안 깨워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밥을 안 그렇죠. 먹는다.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으면 게임하게 냅두고 밥을 안 줘버립니다. 그래갖고 하루만 굶기면 밥부터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부모지,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 자체가 약해지거나 관리가 안 된다면 그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들이 부모로서 그냥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더 알아야 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저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지금도 뭐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말리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가 정하고 자기가 약속을 하게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걸 잘하면은 보너스로 시간을 더 준다든지, 못하면 그 시간을 잘라서 하는 걸 정확하게 도입을 해주는 형태로 컨트롤 하게끔 해주는 거,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싶고요. 아까 잠깐 뭐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제 동생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갤러그, 아까 장태규 선생님 말씀하신 갤러그, 그 게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머니가 그때 못 살았으니까 용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게임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내가 지금 가니까 연락이 와서 갔더니 내 동생이 잡혀서 손들고 있는 거야. 왜 그랬더니 요 애들이 장난 돈이 없으니까 게임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동전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낚싯줄에 매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그 몇 개 다시. 권한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잡고 있던 때라서 절대 이 친구 어디라도 못 오게, 아이들 우리 친구들 다 있으니까 다 깔려 있잖아요. 오면은 무조건 쫓아내. 그리고 주인한테도 절대 못하게 해.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얘 참 사고도 많이,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때 이제 그걸 잡아줬었고, 그러고 나니까 뭐 얘도 뭐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흥미는 잃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일도 옛날에 참 있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어떤 그런 일들은 일단은 크게 없어서 잘 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는 어차피 자체가 통제는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는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정에서 다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거든,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잘못하고 있냐, 너 그러지 마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못 해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 관계를 엮어나가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 게임도 좋으면 같이 해주고, 뭐 아내가 딴 거를 즐기면 그걸 같이 해줄 수 있고, 또 남편이 좋아하면 그걸 같이 해주면서 같이 이해를 하는 폭으로 넓혀간다면 뭐 그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골프를 못 치는데 누구 말 맞다나 남편 혼자 외국을 시간만 되면 보낸다? 간다 하면 무조건 보낸다? 예를 들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체를 포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를 정말 잘 우리가 관리한다면, 내가 그걸 잘 알고 대응을 한다면 게임도 아주 좋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게임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무슨 내용이 500페이지나 내용이 될까요? 이만큼 줬습니다. 상당히 어. 재밌더라고요. 어머. 제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게임에 대한 생각을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노트북 사주라 아니면 내가 사줄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대신 이제 조정할 걸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요 13살 이전에 이 컴퓨터를 게임을 접하게 만들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컴퓨터의 전문가시잖아요. 의식적으로. 네, 근데 자녀들에게는 13살 이전에 이런 어떤 게임 문화 이런 거와는 접하지 않게 했다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린 애들도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애기들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럼요. 한 2-3살 아이도 엄마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을 그냥 뭐 지나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조금은 문제 아닌가. 애들이 말은 못해도 컴퓨터 두들기기를 저기 노트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읽어보고 영진 대표님 소개를 읽어보고 색이 좋아서 책을 아예 제가 구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부원장님 책 엄청 많죠, 집에? 네, 좀 많죠. 저도 책을 엄청 버렸거든요. 엄청 버렸어요. 뭐죠? 요즘은 알라딘인가요? 알라딘인가? 중고서적. 서적. 네. 아우, 한 추럭을 버렸는데도 한 2-3만 원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한 20년, 한 10년 전까지는 제가 읽은 책을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책은 무조건 다 줬어요. 주는 형태로 해서 같이 나눔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고 또 다시 이제 잠깐씩 필요할 때마다 뒤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좋아서 갖고 있어요. 어떤 책은 두고두고 이렇게 옆에 두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언제고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은 그냥 한번 읽고 끝내고 싶은 또 책도 있고. 예. 그래서 박은서 선생님은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이 그 어린 시절 게임을 즐겼는데 게임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니까 그래도 또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케이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에 대한 이제 그거 바뀌는 계기가 그런 계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면서 너 이거 왜 해? 진짜인데 얘가 소통이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소통, 어쩌면 걔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창구였지 않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얘가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주는 게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얘를 못 받쳐줘서 얘가 나름대로 참 본인이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였지 않나 싶어서 그 뒤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 업종에서 조금 인정도 받고 팀장으로 꾸려서 나가고 보니까 그 이제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판 이거 키보드 하는 걸로도 게임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보면 이 손놀이가 우리 인지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교육관에 가면은 손놀이부터 시키고 손동작부터 시키고 손 갖고 많이 노는데 어쩌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조금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아까 저 영문도 독하겠다잖아요. 그거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손의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으면 못하고요.
그것도 키보드 왼쪽 오른쪽도 이게 자유로워져 손을 왔다 갔다 하지.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랑 얘기하면서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우스 왔다가 또 키보드 왔다. 이게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나중에 키보드 자판을 연습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그거를 강압적이든 어쨌든 우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면은 저는 좀 일찍부터 게임해도 되지 않냐.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저한테 대들고 우겨서라도 얘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환경에서 얘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 종류 엄청 모니터 살 저만 안 들리나요? 잘 들리는데. 모니터를 사도 게임용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도 괜찮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는데 무조건 손놀이부터 시키고 게임도 우리가 위아래부터 뭐 크고 작는 것도 다양하게 손놀이로 이것도 게임의 일종인데 이거는 손놀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괜찮다. 저도 하면서 오늘 뭐 하지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해보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라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 활동하면서 어깨도 좀 자유로워지고 또 어르신들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강의 가서도 항상 손놀이부터 하는 거니까 딱 그거는 컴퓨터 게임은 아니어도 전 놀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이미지로 있어요. 그래서 고스톱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제 시간을 알지 못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딱 끝나고 나 어머 어떡하지? 나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 2번 끝냈어. 나 7단계 넘어갔으면 8단계 걸렸네? 그러면 진짜 8단계에서 입는 힘을 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9단계에서 또 걸리는 거야. 이거 한 번만 9단계 넘어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 이래서 애들이 시간을 모르고 넘어가고 날밤 새고 이러는 게 해보니까 느낀 거죠. 작년에까지 했어요. 그게 고스톱 게임을요? 네, 고스톱 게임? 고스톱뿐만 아니라 갤러그 같은 거, 뭐 컴퓨터로 가장 쉬운 거, 뭐 퍼즐 맞추는 거.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그리고 그때 딱 봤을 때 제가 스트레스예요. 가장 큰 게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이게 애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어쩌면 소통 창구도 된다. 이래서 저는 반대를 그렇게 안 하는 편.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통제를 못하고 잡으러 다녀서 이렇지 지나고 가니까 괜찮았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연희 선생님은 아드님이 그렇게 컴퓨터 잘하고 컴퓨터 회사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일은 안 하시죠? 네, 그 일로 안 가더라고요. 그냥 뭐, 태양광도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그거 전공하다가 그 태양광 쪽으로도 안 갔어요. 지금은 개인 사업하고 있고. 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 그 복수 전공해서 박사 3학년 때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간 수치도 안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박사가 돼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소용없다. 건강이 이르면 그러니까 졸업장만 받아와라.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미련 없이 그냥 그만두니까 그만둔 지 한 몇 개월 되니까 간 수치가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살아요. 행복하게 비혼주의로 엄마 옆에서 저 지킨다고 장가 안 가겠다고 그래도 그만 비혼주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아주 그냥 신앙이 너무 좋은 간호사인데 총신대학교 간호사 그만두면서 코로나 주사 맞으면서 마비 와가지고 며느리가 총신대 대학원을 공부를 해갖고 석사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총신대학교 나와서 별로 그냥
뭐 간호사로 뭐 4년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별로 했는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칭찬을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총신대 나오기가 힘들다고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잘 미안하다고 그랬죠 며느리한테. 근데 비혼주의자끼리 잘 만났어요. 교회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맺어줬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통신되면은 신학을 전공했다는 건가요? 네. 아, 그 간호사님인데 신학 그러니까는 오로지 그 친구는 아이도 못 갖는다고 그랬어요. 유산 하나 돼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유산된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하느님께 매달렸대요. 그래서 이름도 어디 장명원 같은데 절대 못 가게 해요, 저한테요. 그런 이름은 괜히 필요 없다 그래고 하린이라고 그래갖고 딸을 낳았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어린 양 하느님이 해주셨다고 그래갖고 하린으로 해서 거기다 박하린으로 올려놨어요, 호적에. 네, 그리고 두 다리가 아기를 안고 친정엄마하고 밥 먹는다고 나가다가 아이를 안고 가면서 도로가 이렇게 좀 경사진 데가 있었나 봐요. 파진 데가 독해인 데서 걸려가고 넘어져가지고 아이 이렇게 압사될까 봐 몸을 비틀었나 봐요. 다리 2개가 골절이 돼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가 외국가에 있을 동안 저도 남미 가고 한 달 있다 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남미에서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몰랐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온다고 하니까는 저 온다고 소식 알고서는 이틀 만에 퇴원해가지고 병원에선 퇴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퇴원해가지고 있는데 그분 119 그분이 미담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2개가 골절이 돼서 있는데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틀에 앉아서 울면서 왜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아기를 할인을 안 애기가 다치게 해주시고 자기 다리 2개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울고선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말은 자기는 고기 잡는 베드로같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낳고는 그런 사명을 가졌대. 그래가지고 한 20명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가가지고 지금 신도가 성도라고 그러죠. 많이 이렇게 늘었대요. 이 친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참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제 자랑만 했네요. 저기 장 소장님이요. 장 소장님. 네. 네. 전도 대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전도대사. 아니 그냥 오늘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렇게 얘기 나누었는데 어떠세요, 장 소장님은? 자녀들은 게임 같은 건 안 했나요? 그래서 애들은 뭐 게임 그게 뭐 부전자전이라. 장 소장님이 떨어져 있었잖아. 많은 시간. 그쵸? 장 소장님 끊어졌다. 글쎄 왜 그러시지? 장 소장님 아들이 서울대 치대 나오고 서울대 전문이니까 아마 네. 공부만 했겠지. 만약에 게임에서 쓰면 절대 못 했겠지. 게임도 했겠죠. 근데 장 소장님이 저기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계시죠. 그쵸?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장 소장님이 15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음. 아니면 근데 저기 그렇게 엄마 네. 거기에 이렇게 뭐 푹 빠지고 이랬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긴 빠지진 했겠죠, 않았어요. 뭐. 네. 그건 빠지진 않았을 거고. 근데 지금도 참 희한한 게요. 전철을 타면 나이 드신 분은 많은 분들이 고스톱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다른 게임을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는 약간은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좀 자기도 돌아보기도 하고 좀 조용히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잠시도 재미가 없거나 이러면은 조금 안 되는지 진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전철 타면 잠시도 핸드폰을 닫아놓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 있지. 이전에는 진짜 신문도 보고 그 예전에는 독서도 가끔 했잖아요. 전철에서.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이북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뭐 90% 이상이 핸드폰에 노예예요? 너무했나 표현을? 게임 하든지 뭐 유튜브 게임하든지 보든지 인스타그램인가? 네, 그거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든지 인스타그램 이렇게 빨리 그거지 올려가지고 보고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만화를 보더라고요. 만화. 예. 그래서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 이제 자기가 즐기는 프로 아니면 또 드라마도 하잖아요. 이렇게 재방송 보는 앱이 있거나 이러면 또 드라마를 보거나. 그래서 조금은 저도 이렇게 좀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순간순간 흥미 위주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죠. 장 소장님은 저기 매일 출근하는데 그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전 반은 걸었고 반은 전철 타니까요. 네. 뭐 한 40분 걸린다 그러면 20분은 걷고 20분은 전철 타고 하니까 하죠. 전철에서는 뭘 하세요? 전철에서는 그거 뭐죠? 밀리의 서재. 아, 책을 그거 오디오북.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도 쉬질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네? 저도 이제 뭐 성격이 워낙 가만 안 있는 성격이라. 그렇죠. 공윤수 원장님은 출근 시간이 되게 가깝죠? 5분요. 자택이랑 5분이시니까 뭐 그냥 걸어 나오시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5분 동안 또 뭐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인사해야지. 걸어오시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동네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사람 못 보면 인사하니까. 맞아. 오늘은 이제 게임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무조건 게임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게임이 가장 큰 좋은 점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또 이제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완화를 시켜준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만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한이들 주무세요.